안녕하세요. 설명요정 분마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지의 영역 뇌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 뇌에 관한 신비한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뇌는 신체의 2%에 불과하지만 30%의 혈액을 사용하고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경을 연결해주는 시냅스는 무려 1000조 개에 이릅니다. 이런 가늠키도 어려운 복잡한 신경망을 이용해 초당 4000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이는 4GHz CPU의 1000배에 해당합니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은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인류가 지구상의 다른 종들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이룩해 하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렇게 뇌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만 장기 중 가장 덜 알려진 미지의 영역이자 신비의 기관인데요. 다음 장부터는 당신이 몰랐던 인간 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뇌가 발달한 창의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뇌가 발달한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사실 이런 고민은 애초에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뇌와 우뇌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능력치가 구분된다는 이 말이 마치 과학적인 사실인 것 마냥 소개되곤 했는데요. 이런 속설은 1970년대 신경학자 로저스 페리가 자뇌와 우뇌의 기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 대중에 소개했던 것이 마치 역할이 완전히 구분된 것처럼 잘못 퍼져나간 것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뇌 기능 영상은 뇌의 역할과 활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2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팀은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할 때 자뇌와 우뇌의 구분 없이 뇌의 전 영역을 사용한다는 것을 몇 차례 밝혀낸 바 있습니다. 즉 자뇌와 우뇌의 기능 구분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에 불과합니다. 극단적으로 대뇌의 반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첫 장에서 설명한 내용과 조금 상반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뇌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특히 사고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해서 행동거지가 조금 모자란 사람을 두고 넌 뇌가 없냐?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다음에 사례를 보면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영국 사우스 셰필드 대학 재단병원에 한 남자가 두통을 호소하며 찾아와 뇌 CT 촬영을 했는데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남자는 무려 뇌의 95%가 없는 상태였던 것인데요. 남자의 상태를 보고 당황한 존 러버 교수는 기술적인 이유로 사진이 잘못 나왔을 것을 고려해 촬영을 다시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남자에게 CT 촬영 결과 뇌가 없었고 자신도 당황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남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해서 몇 번이고 재촬영했지만 없는 뇌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자의 행동이 매우 정상적이었으며 지능지수 또한 일반인보다 높은 126으로 수학과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장기 이식 후 성격이나 생활습관이 바뀌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과 사고력이 뇌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심장 및 다른 장기도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인간은 평생 뇌의 2%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이와 함께 아인슈타인은 뇌의 10%를 썼고 주름이 아주 많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심지어는 뇌를 100%로 사용할 경우 포켓몬처럼 염력과 투시 등의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영화 루시를 보면 뇌를 10에서 100%까지 개방하며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데 마치 롱리 센세의 팔문 둔각 개방을 연상케 합니다. 물론 뇌를 100% 사용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낸 것에 따르면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확실히 인간은 항상 뇌의 전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뇌의 활동 영상을 분석해보면 단순히 TV를 보거나 지금처럼 영상을 볼 때도 다양한 부위의 뇌를 10% 이상 사용합니다. 당연히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 여기에 더해 신체 활동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하면 쓰는 요령이 생겨 적은 에너지로도 큰 효율을 내게 되는데, 실제로 지능이 낮을수록 특정 문제를 푸는 데에 더 많은 영역의 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적 계산을 할 때 머리가 아파오나 봅니다. 인간의 뇌는 유연해서 그 상황에 맞게 외형과 기능을 바꾸어 갑니다. 예를 들어 시력을 잃은 사람은 무서운 속도로 청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폐증과 같은 지적 장애를 앓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드물게 미술, 음악, 수학 등에서 경이로운 수준의 천재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두고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화 레인맨의 모티브가 된 킴픽은 선천적인 서번트 증후군을 앓았는데, 실제로 12,000권의 책을 암기하고 한 번 들은 음악은 거꾸로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서번트 증후군을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직장에 다니던 제이슨 페지트는 강도에게 흉기로 머리를 맞고 혼수 상태에 빠져 생사를 오가게 되었는데요. 기적적으로 깨어난 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주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작은 곡선에서부터 심지어는 나무까지도 수학적 공식으로 그려냈습니다. 다만 이런 수학적 연산과 기하학적 형태의 공식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가끔 불편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페지트의 케이스를 보고 머리에 손상을 줘서라도 서번트 능력을 얻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지난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후천적 서번트 증후군의 사례는 단 70건에 불과하니 괜한 노력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번트 증후군이 만들어낸 천재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